네,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죠. 협상단은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상보다 하루 앞서서 전격 타결됐습니다. 원래는 재무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합의할 줄 알았는데요. 전격적인 타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자세히 올렸는데 합의 내용 먼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교 원장님, 트럼프 대통령 SNS에 좀 상세하게 올렸잖아요. 그 내용 중심으로 합의 내용 좀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가 우리 당초 25%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걸 10% 포인트 낮춰가지고 예. 15% 상호 관세로 이제 상호 관세 부과를 낮췄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갖다가 3,500억 달러 투자를 네. 하고 특히 또 그 원유 등 그 에너지 관련의 수입을 위해서 1,0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수입을 하기로 했다. 1,000억 달러. 예. 네. 우리나라는 대신 또 얻은 부분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쌀과 쇠고기에 있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그 협상 결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용복 정책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전에 이루어진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과 비교해서 이번 전체 협의 결과를 뭐 총평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김태환 교수님은? 잘했나? 일본과 어땠나? EU에 비해서 우리의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을 방어했다는 점은 두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잘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어했다는 건 잘한 점이다. 네, 그게 예.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에 비해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앞선 두 협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치 15%인데, 예. 결과적으로 15%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에 의해서 이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0%였거든요. 무관세였기 때문에 네. 결국 10%포인트만 낮추게 된 거고요.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를 총액으로 보면 네. 일본이 5,500억 달러가 GDP 대비해서 보면 한 14% 정도 되는데 EU도 27개 국가를 다 합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3,500억 달러가 우리 GDP의 한 19%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금 두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좀 더 과감하게 투자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자 규모는 좀 많고 자동차는 조금 아쉽고 네. 15% 우리는 원래 0%였으니까 그러나 쌀 쇠고기 개방은 막은 점에서 뭐 선방을 했다. 쌀 쇠고기 분야부터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대통령 정책실장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농산물 우리가 좀 더 뭐 수입하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이게 좀 어떻게 뭔가 좀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의 서로가 뉘앙스가 좀 차이는 나는데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소 발언과 예. 기존의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올렸을 때, SNS에 올렸을 때 그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 측의 설명 내용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신뢰할 만하다. 예. 우리를. 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사실 그 농산물도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네. 좀 애매하죠. 지금 현재도 미국산 농산물을 잘 들어오고 있고, 잘 들어오고 있고 소고기도 받아들이고 수입을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영어 표현에 뭐 additionally 이렇게 추가라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아마 개방이 좀 더 된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측 설명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예. 쌀이나 최소한 그 쇠고기 문제에서는 추가 개방이나 뭐 논의 자체는 없었고 사실은 미국이 쌀과 쇠고기에 정말 꼭 개방을 요구해가지고 관철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가 생각해보면
실익은 그렇게 없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미국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것이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매우 아픈 부분이니까 그걸 계속 요구하면서 함으로써 다른 걸 좀 얻어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로 나타나지도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그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특히 쌀과 쇠고기 분야에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는 우리가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쌀도 수입량 쿼터로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일정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 풀고 소고기 30개월 미만도 좀 더 30개월 넘은 것도 소고기 수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 뭐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좀 신뢰를 한다면 양쪽 간에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고성이 오갔다 협상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좀 민감했던가 봐요, 이 부분이. 네, 네. 그 협상 장면을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고수하겠다는 게 강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미국으로서는 우리 쌀과 소고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투자 금액을 그렇다면 쌀과 소고기를 방어를 하려면 적어도 투자 금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4천억 정도는 근접하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그러면 일본이나 EU만큼 그렇게 12.25% 포인트로 낮출 수 없다. 뭐 이런 게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협상단이 적어도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마지노선으로서 쌀과 소고기 시장 방어에 대한 어떤 미션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인 우리가 추가 개방 없다고 한 얘기 이외의 말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한미 간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동맹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안보 측면에서도 그런 트럼프 정실 미국의 혹시 배려가 조금 이번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동맹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동맹이라기보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히 그 돈, 이익에 신뢰에 이제 밝은 측면 또 강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의 실무 장관급이나 그런 레벨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어제 그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한미 간의 군함을 포함한 이런 조선 협력에 대해서 중국의 국영 그 방송 매체에 의하면 굉장히 그것이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그 성향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 아니요 중국의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한미 간의 관계를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아마 미국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투자 규모 아까 우리 생각보다 GDP 대비 조금 많은 3,500억 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번 협상 타결이 큰 기여를 했다고 협상단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펀드. 지난해 11월 20일 대선 미국 대선이 있기 그 전후부터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언급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것은 곧 핵심은 그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 추적에 지금 상당히 밀리게 됐다는 거죠. 2020년을 전후해서 이미 해군 함정 수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자체적으로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혹은 유지 보수 정비할 그런 기술력과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동맹 혹은 협력이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조선 협력을 조선 산업에 미국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카드로 좀 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니 우리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거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내막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쳐놓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조선소에서 정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주 할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그런 안했어야 거만 된다. 된다면 이런 게 참 좋았을 되지 텐데.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협상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예. 그런데 된지 안 된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것도 없이 그냥 덜렁 미국에만 우리가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만 그렇게 누린다면 자칫하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조선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할 만도 하죠. 기술 이전 같은 네, 게 있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이전이 있고 교육이 지금 있고. 이미 거제 창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기능 인력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라는 것은 기술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미국의 그런 조선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기술 인력조차도 유출이 되게 되고 그럼 국내 산업은 자칫하다가는 산업 생태,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뭐 앞으로 조선업이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면 우리한테 발주 수주도 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보면. 그렇죠. 지금 김태환 교수님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 조선업에 약간 공동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500억 달러를 일단 미국에 투자했다면은 예. 그 투자의 대부분은 지금 김영범 실장 얘기대로 융자나 융자 보증이 될 것이고 그 돈을 과연 누가 쓸까?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쓸까가 핵심인데 그 기업이 쓸 것이 아마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소를 새로 지어준다든지 짓는다거나. 배를 만든다든지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다가 1,500 달러를 갖다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우리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미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미 간 합작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나? 결국 우리 기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사실상 1,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한다 그래도 실제 그 혜택은 상당 부분 우리 기업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1,500달러의 투자는 사실은 조금 일반 다른 투자와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 분야의 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여러 산업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2,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도 우리 기업이 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다. 김영우 실장은 뭐 대출이나 보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러는데 상무장관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 상무장관이 수익의 90%는 우리 거야. 미국이 가져간다. 이거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한 부분이고요. 네. 블랙박스라고 보여져요. 일본과의 협상했었을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발언을 했거든요. 90은 우리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투자자가 자기 돈을 투자를 했는데 90을 남을 주고 10만 가족을 그걸 투자를 하겠느냐. 이거 뭔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상식적으로 않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어법을 조금 이렇게 파고들어서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을 우리는 순수한 투자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투자로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그 포션 안에 뒀지 않았을까? 이를테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일자리가 생길 거죠. 그 일자리 생긴 건 당연하죠. 미국에 투자를 그렇죠. 했으니까. 미국에 투자했으니까. 그 일자리 생긴 것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게 일자리를 금액으로 하면은 뭐 90% 안에 포함되고 이러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투자 수익으로만 보면은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다. 우리 서진교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시 아니, 뭐 투자하는 뭐 예, 그런 의미인가?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김영범 실장 설명으로는 그것도 이제 좀 모호하긴 하지만 투자로부터 수익이 생기면은 다시 또 그걸 재투자하는 재투자. 거니까 결국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이제 2천억 또는 뭐 3,500억 투자 중에서 그게 많을 건가 하면은 일본의 예를 볼 때는 일본이 이제 그 협상 대표가 협상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NHK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발언 중에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일본 기자가 물었죠. 질문해가지고 그러면 또 5,500억 달러는 큰 막대한 투자인데 그 중에서 실제 그 규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업들이 실제 직접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될까? 직접 투자하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협상 대표가 하는 말이 1에서 2% 정도입니다라고 1~2%.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이고 뭐 대출한 보증이고 그래서 1에서 2% 투자하더라도 그거 사실은 90% 갖다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 협상 대표 설명은 그런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게 순수하게 미국 기업이 될지 일본 기업이 될지 합작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투자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분야에 그 사업을 해서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운용에 따라서 많은 위험의 리스크를 지는데 리스크에 따라서 그것이 꼭 90%도 될 수도 있고 지금과 얘기한 것처럼 다시 재투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합쳤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과시용으로 과시용 얘기하는 거와는 아니겠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저는 또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 아무래도 일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했으니 아마 일본 걸 굉장히 많이 참조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어떤 영리함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3,500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1,000억 달러의 LNG 그리고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제품 이렇게 1,000억 달러를 좀 추가로 수입하는 거가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이 에너지 이 정도 수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를 수입을 줄여야 됩니까? 이러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에너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 예. 건데 이제 시장을 바꾸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좀 느리겠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은 1,000억 달러든 뭐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우리로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LNG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하는 그 대상 국가 카타르 중동 쪽인데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좀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또 LNG는 수입 물량 계약이 장기 계약을 하는 10년, 뭐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미국과의 LNG 계약을 통해서 LNG 수입의 좀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제품 전체 수입액이 연간 약 한 1,1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1,100억. 네, 연간. 그러니까 벌써 1,000억 달러는 넘어섰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산이 대충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한 170억 달러 연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LPG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관련 제품이 한 220억 달러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이 대략 임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약 한 4년 정도 동안에 트럼프 임기 기간이죠. 네, 4년 달러. 동안에 약 한 1,000억 달러를 또 수입한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한 250억 달러고 지금 현재 220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으니까 30억 달러 정도는 뭐 약간의 수입선 전환하는 정도니까 그건 별반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동안에 예. 현재 수입하고 있는 정도에다가 한 10% 정도 더 조금 더 하는 추가된다는 수준으로 거죠.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추가로 이만큼 늘린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관세였거든요. 일본, EU 다 15%.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15%인데 우리 FTA가 있어서 0%, 15%로 결국 올라간 셈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관련 자동차 주가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은 조금 실망한 것 같아요. 이 결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동차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이렇게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도 기아, 현대자동차 아마 주가가 5, 6% 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일본과 EU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에는 우리가 2.5%의 그런 효과를 경제적 가치를 가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우위를 가졌었던 우위에 부분인데.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6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는 수입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경쟁 국가들 간에 이제 한국, 일본, EU 간의 경쟁 구도에서 그런 22.5%의 그런 베네핏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큰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일본과 유럽이라는 또 파트너도 있기 그 때문에. 부분뿐만 아니라 뭐 한 번 덧붙이면요.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49%예요. 49.1%이고 자동차 부품만 보면 전 세계 부품 수출 규모 중에서 35%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협상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 좀
아픈 부분이죠. 그러네요. 자동차 외의 다른 산업,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별 언급이 없었던 거고 또 혹시 뭐 반도체나 의약품도 얘기가 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아마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 후에 아마 미국이 232조 이제 국가 안보에 의한 어떤 영향을 갖다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합의 내용 보면은 우리가 일본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본이 이제 합의 내용이 최소한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않게. 대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미국이 어떻게 관세를 매겨서 설정하든 간에 남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그런 정도로 합의됐고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철광과 알루미늄은 사실 지금 현재 50%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요? 네. 힘들죠.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EU가 협상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모호한데 그 미국의 EU의 협상 대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협상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쿼터 협상을 하고 있다. 쿼터 협상을 하고 예, 있다. 쿼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50% 관세가 적용될 거다.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EU에서요. 예, 그걸 바꿔 이해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EU 간에 쿼터, 철강과 알루미늄은 쿼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무관세 협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정도의 뭐가 협상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합의 사항이 우리 3,500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외에 기업들이 별도로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에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때 기업들이 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이준에 하게 된다면.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한 데에서 플러스해서 기업들이 더 투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다. 우리한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상회담을 해서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철강도 우리 2017년에 한미 FTA 개정을 하면서 쿼터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50%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쿼터 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전 3년도에 70%인가 그 양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쿼터는 없애는 건 이번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8월 1일 이후에 8월 한 달 동안이라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철강, 알루미늄 한미 FTA에 근거한 양자간 협상을 하자라는 약속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보따리를 더 가져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 이를테면 3,500억 투자를 하면서 미국 내에 규제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프리빌리지를 받아낼 것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또 좀 뭔가 보따리를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 또 얻어내는 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동안에 뭐 비관세 장벽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뚜렷한 그런 게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까요? 미국이? 예, 그렇죠. 지금 현재 EU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미국과 EU의 협상안을 갖다 보면은 비관세 장벽 문제는 양국이 서로 해결을 하는 방향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워싱턴 저희 한국 대사관에서 설명을 했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지금 국방비, 방위비, 방위비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마 그런 형태 문제를 갖다 조금 논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왜를 지금 2천억 달러에 속하는 그 대상되는 산업 분야가 대개 이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이었는데 그 외에도 뭐 일반 식품 기업이라든지 제조업 중에서
대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뭐 조금 더 투자를 갖다가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방위비 문제와 합쳐서 그런 그 투자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위비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게 국민들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정부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더 부담할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생각을 가지든 안 가진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더 요구하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9배, 10배 네. 이렇게 뭐 10조 달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0조 달러면 10조 원 이렇게 10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한 1조 5천억 정도 네. 되는데요. 와. 일본이 한 2조 5천억 정도. 예. 그런데 틀림없이 청구서를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페이크에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면은 패키지 딜로 가나 보다라고 우리 막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싹 뺀 거예요. 네, 그럼 별도. 그래서 이 협상에서 방위비를 싹 빼고서 또 2차적으로 2차, 3차로 뭔가를 이렇게 우려내겠다라는 그 작전이 지금 그대로 트럼프 페이스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끝났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온 과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또 협상 이후에 양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